아, 네. 잘 들리시죠?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CIKM 학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CIKM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정보 검색과 관련된 논문을 다루는 그런 학회고요. 거기서 제가 발표했던 논문 Self Supervised Fine Tuning for Efficient Passage Re-ranking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4기 김명준이라고 하고 지금은 고영중 교수님의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논문이 어떤 태스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정보 검색에서는 패세지 리랭킹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검색 시스템에 이용자로부터 어떤 쿼리가 주어질 텐데 이 쿼리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는 게 정보 검색 시스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랭킹 같은 경우는 앞에서 주어진 어떤 후보 문서들이 있고 그 후보 문서들의 랭킹을 다시 매겨서 쿼리랑 가장 관련된 문서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벌트나 로베르타 같은 사전학습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 리랭킹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거두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의 단점은 성능은 좋긴 한데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랭킹이 어떤 태스크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검색 시스템에 이용자로부터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문서의 개수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서 후보 문서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후보 문서들을 가지고 다시 좀 더 정교하고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랭킹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제일 쿼리와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리랭킹 태스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아키텍처가 되겠는데 컨트리뷰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랭킹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단계에서 MLM 학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구조를 보시면은 멀티태스킹 기법으로 랭킹 태스크와 MLM 태스크가 동시에 학습이 되는 구조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사실 MLM 학습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에서도 활용을 하기는 했었지만은 기존 연구와 다른 부분은 기존에는 사전 학습 단계,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MLM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MLM 이후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또다시 어떤 코퍼스의 언어 지식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MLM을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파인 튜닝, 그러니까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 MLM을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MLM을 파인 튜닝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이제 쿼리랑 그 쿼리로 검색하려는 문서가 있을 텐데 똑같은 형태의 문서라 할지라도 계속 다른 위치를 마스킹하게 되면서 어떤 문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데이터로도 이제 모델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게 저기 R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랭킹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CLS 토큰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벌트나 로베르타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할 때는 주로 CLS 토큰을 활용해서 랭킹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연구에서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또 MLM 태스크도 파인 튜닝 단계에서 동시에 수행을 한 다음에 MLM 태스크와 랭킹 태스크의 로스를 각각 구하고 지금 밑에 부분 보시면 트레이닝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학습 로스는 두 태스크의 로스를 더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때 MLM 태스크의 로스에 대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그 영향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어떤 저희 연구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그 MLM 학습을 수행을 할 때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연구에서 MLM 학습을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단어든지 동일한 확률로 마스킹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원래 타겟 태스크의 중요한 단어를 너무 많이 마스킹하게 되면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들의 중요도를 계산을 하고 중요도가 낮은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하면은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보 검색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BM25를 이용해서 각 단어들의 가중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중치를 계산한 방법인데 각 단어들의 BM25 스코어를 구한 다음 이걸 정규화를 시켜주었고요. 그 정규화한 스코어를 이용해서 스코어가 낮은 단어일수록 더 높은 확률로 마스킹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가중치를 계산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사용한 방법으로는 문장에 임베딩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벌트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세그멘트 임베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이 될 수 있게 임베딩이 만들어져서 모델에 입력이 되는데 저희도 단어의 가중치를 다 더해서 각 문장의 중요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는 임베딩을 추가해서 모델에 입력을 했었고요. 예, 그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MS 마르코를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엔진의 그 쿼리 로그를 활용을 했고요. 제가 수행한 태스크는 리랭킹 태스크이기 때문에 각 쿼리에 대해 후보 문서가 1000개씩 주어지고 거기서 쿼리와 가장 관련된 문서를 찾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랭킹 모델의 인코더로는 로베르타 베이스 버전과 라지 버전을 활용을 했고요. 또 랭킹 태스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리스트 와이즈 랭킹 학습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쿼리가 있으면은 그 쿼리에 대해 관련이 있는 문서와 관련이 없는 문서 여러 개를 동시에 모델에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로는 MRR@10과 민랭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베이스라인을 MLM을 활용하지 않고 랭킹 태스크만 학습시킨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맨 위에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실험했던 모델들인데 MLM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MLM 방식대로 랜덤하게 단어들을 마스킹한 경우 밑에 있는 WMLM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단어 가중치 계산 방법을 활용해서 덜 중요한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한 경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SA가 이제 센텐스 임베딩 그러니까 단어 가중치를 계산하고 그걸로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는 임베딩을 추가를 한 경우인데요. MRR@10 성능이 모델이 추가가 될 때마다 오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베이스라인 뿐만 아니라 MS 마르코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다른 모델들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이 MS 마르코 같은 경우는 리더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능의 평가가 가능했고요.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동일한 태스크에서 단일 모델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거두었었는데 지금 표 맨 밑 부분을 보시면은 LR 플러스 WMLM 플러스 SE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연구의 성능이고요. 이제 단일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그 벌트나 로베르타 같은 거대 모델들을 여러 개를 앙상블을 시켜서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는 그런 큰 규모의 모델들을 앙상블 하지 않고 한 아키텍처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냈다. 이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덜 중요한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스킹 방법을 다르게 했을 때의 성능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중요도 스코어가 높은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했을 때 또는 중요도 스코어가 평균에 가까운 단어들부터 마스킹을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을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표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WMLM 다운이라고 돼 있는 게
중요도가 낮은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한 방식이거든요. 이 경우에 성능이 가장 잘 나와서 어떤 저희들의 가정이 검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리랭킹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파인튜닝 과정에서 MLM 태스크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MLM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단어들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으며, 또 실제 리더보드에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거두었다. 이 정도가 저희 연구의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랭킹 모델들을 앞으로 정보 검색이나 자연어 처리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퓨처 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 제안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결국 이제 주어진 쿼리랑 주어진 문서에 대해서 둘의 어떤 관련성을 기존의 모노버트처럼 그냥 랭킹 스코어만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스키드 랭귀지 모델 헤드를 추가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학습하게 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라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에서 약간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파지티브가 주어진 문서랑 질의가 이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매스킹을 하는 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성이 없는 문서에 대해서는 매스킹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쿼리에 대해 주어진 패세지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패세지를 마스킹을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좀 역시 또 지엽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좀 프리퀀시가 낮은 단어들을 매스킹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사실 문서 표현에는 어찌 보면 의미가 덜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그런 단어를 없애는 게 도움이 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능에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직관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MLM 태스크를 활용했던 기존 연구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MLM 태스크를 사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코퍼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을 가리면은 언어 모델에서 그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면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었던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MLM 태스크를 파인튜닝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퍼스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에서 타겟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타겟 태스크에 필요한 단어를 너무 많이 가려버리면은 타겟 태스크의 성능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단어들을 더 많이 마스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은 이제 결국 학습할 때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는데, 그런 네거티브 패세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좀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이제 데이터셋의 특성 같은데, MS 바르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전체 문서의 개수가 800만 개가 있고 각 쿼리에 대해 이 쿼리랑 관련된 문서가 1개 내지 2개, 그러니까 평균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을 제작을 할 때 직접 이걸 어노테이터라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쿼리와 패세지를 보면서 이 관계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레이블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 질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한 다큐멘트들이 엄청 많은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아이디어로 뭔가 샘플링 했는지, 그 샘플링 방법론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하려고 했던 태스크가 리랭킹 태스크이기 때문에 후보 문서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후보 문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800만 개의 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보 문서들은 주어진 쿼리에 대해 BM25를 이용을 해서 BM25 점수가 가장 높은 1000개의 문서를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은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면 그 1000개의 문서 안에서 다시 네거티브 케이스들을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랜덤 샘플링으로 네거티브 케이스를 뽑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